안녕하십니까. 확률 낚시, 릴지 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밌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의 선택, 어떤 지점을 공략해야 되겠구나 라는 선택을, 포인트를 봤다면 그에 맞는 채비를 선택해야 될 텐데요.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자, 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수심대에 어떤 조류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파도 혹은 물색 등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상황에 따라서 기본이 바뀌는 아주 그렇게 복잡한 채비의 선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먼저 그 기준점을 설명하는 수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릴지 낚시에서 수심이라는 것은 채비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갯바위 릴지 낚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심대, 4에서 6m, 자, 6에서 8m, 8에서 10m, 12에서 15m. 자,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에서 6m의 아주 수심 얕은 여밭이 되겠죠. 이런 지형에서 반유동 낚시를 시작한다. 자, 채비의 선택, 어떤 찌를 잡을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4에서 6m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수심대는 흔히 우리 채비의 자, 찌와 수중찌, 그리고 도래와 목줄이 연결된다면 4에서 6m 같은 수심대 같으면 이 목줄의 길이를 4m로 약간 길게 잡을 경우 목줄의 길이만 가지고도 감성돔의 입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입질 수심층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러한 경우 낚시에서 채비라는 것은 무게가 가벼울수록 부드러워지고 또 대상어로 하여금 입질을 할 때 위화감도 줄일 수 있고 채비의 놀림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면에서 가벼운 채비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평균적인 수심 4에서 6m에서 조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낚시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4에서 6m의 얕은 여밭에서는 목줄만 조금 길게 주는 4m의 목줄을 주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낚시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론상 가장 좋은 선택은 이 제로찌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제로찌로 감성돔 반유동 낚시를 하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 자, 제로찌 혹은 B 정도, B 호수 정도의 작은 부력만 있다면 4m 목줄, 말씀드린 채비에서 목줄 4m 중에 적정한 위치에다가 G1 혹은 G2 정도의 작은 봉돌만 하나 물리더라도 여기에 있는 B호의 찌는 가라앉지 않고 찌가 거의 고정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4m 목줄만 가지고 낚시를 할 때는 이쑤시개를 이렇게 탁 꼽든지 찌 멈춘 고무를 찌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동하지 않도록 해버리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와 같이 방구슬과 매듭을 찌 바로 위에다가 고정시켜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아주 간단한 채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에서 6m의 얕은 여밭에서는 0호찌에서 B, 최대 2B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에서 8m, 어떻게 보면 여밭 낚시, 일반적인 가을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수심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심대에서 채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앞에 낚시 이야기를 하면서 채비의 선택은, 반유동 채비의 찌의 선택은 수심의 호수와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6에서 8m 같으면 6, 숫자가 6이니까 0, 6, 그 정도면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류와 상황이 아주 기본적인 좋은 조건을 하고 있다면 6m 같으면 이 채비에서 말씀드린 목줄을 4m로 쓸 경우 벌써 활성도가 좋은 가을철에는 목줄만 채비가 안정이 딱 되더라도 6m에서 전체 6m 수심에서
4m가 들어갔다 그러면 4m부터는 바닥권이라 할 수 있죠. 감성돔 입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6에서 8m에서도 조류나 환경이 조건이 좋다면 이 4에서 6m에 있었던 0에서 B 혹은 최대 2B까지의 채비로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약 3B를 기준으로 좌우 편차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 3B 정도면 6에서 8m의 수심에서 감성 낚시를 하는 반유동 채비로서는 아주 적절한 채비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에서 10m. 자,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데요. 4에서 6m라고 본다면 거의 배 수준이 되죠. 자, 8에서 10m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선택의 기준은 8에서 10이니까 야, 085G나 1호G를 쓰면 되겠다. 맞습니다. 085G나 1호G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조류나 바다의 환경이 좋은 상황이라면 그보다 한 단계 낮춰서 0.5G 혹은 0.6호G 정도, 거기서 바람이 조금 누구나 조건이 좋지 못할 때는 0.8에서 1호까지 올려서 선택하시는 것이 반유동 채비의 기본적인 선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에서 15m, 비교적 깊은 수심대죠. 이 역시 수심의 숫자와 같이 깊은 수심이니까 12에서 15m 정도가 나오니까 나는 1.2호찌를 선택을 한다. 혹은 1.5호찌를 선택을 한다. 반유동 낚시에서는 같은 기본적인 좋은 선택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조류나 환경이 좋을 때는 12에서 15, 1.2에서 1.5호찌를 기본으로 잡지만 1호찌 정도로 낮춰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무거운 채비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감성돔의 입질, 대상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고 채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심에 따른 채비의 기본적인 선택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기본, 즉 기준으로 생각을 한 상황에서 자, 조류의 변화, 조류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준보다는 한 단계 정도 높여 채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강한 만큼의 조류를 이길 수 있는 꾼에게, 초중급자들의 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비가 빨리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자, 그 상황에서 환경, 외부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파도가 많이 일어서 원줄, 외부로 나가 있는 원줄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조류에 대해서 환경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또 한 단계 높여서 채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 하나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에서 10m의 수심대를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평균적으로 볼 때 이런 수심대에서 085G를 선택을 합니다. 085에 마이너스 085를 써서 적절한 잔존물을 잡아서 낚시를 하면 충분한 수심대였는데, 자, 오늘 좌우 조류가 생각보다 세게 흐르는 거죠. 자, 이렇게 조류가 강해지면서 채비의 선택이 085를 썼던 것이 10m 수심이지만 나는 1호찌로 채비를 올림으로써 강한 조류를 다소나마 빨리 이겨서 채비의 안정감, 채비의 정렬을 빨리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평균적인 수심에서 085를 썼는데 조류가 빨라지면서 1호로 올렸다. 반유동 채비죠. 올렸다. 그런 상황에서 조류와 다른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다. 야, 1호찌도 채비 안정이 너무 어렵다 싶을 때는 10m에서 085G를 쓸 걸 조류에 따라서 1호로 올렸었는데 여기서는 1.2호나 최대 1.5까지도 10m의 수심대지만 채비를 단계적으로 미채비에 무게를 준단 말은 같이 뜨는 부르겠지도 함께 바뀌는 것이죠. 1.2나 1.5G로 채비에 무게를 줌으로써 미채비가 외부 환경에 따라 조류나 외부 환경에 따라 밀려나가는 것, 꾼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채비의 무게로서 잡아주는 것이죠. 따라서 수심이 채비의 선택을 하는데 즉 기준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외부 환경, 조류의 흐름, 조류의 세기나 외부 환경, 바람이나 파도 등에 의해서 한 단계씩 높이고 낮춰 나간다는 것, 이런 기준만
이해를 잘 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공략 포인트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 채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꾼의 계절 가을에 중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멋진 출조 계획 잡으셔서 채비 선택 잘 하셔서 아주 당찬 감성돔 손맛을 만끽하는 주말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